안녕하십니까, 보상스쿨TV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 일을 시작을 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실무를 하였고,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중 약관상 지급기준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약관상 지급기준 중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남은 장애보험금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는 처음에 부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상의 정도가 경상이라면 치료를 통해 완치가 돼서 일상으로 복귀를 할 것이고, 중상이라면 치료를 해도 완치가 되지 않아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라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기준도 이런 치료 기전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상 환자라면 완치 후 부상보험금을 받고 끝이 나지만, 중상으로 인해 부상 후 장애까지 남았다면 부상과 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부상 후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릴 장애보험금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서 올려드린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 영상을 통해 이제 보험사에게 받아야 할 나의 합의금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약관상 후유장애 보험금 산정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위자료와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로 구성합니다. 먼저 장애위자료를 살펴볼 텐데요. 장애위자료의 지급기준은 장애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50% 미만 장애와 50% 이상 장애, 그리고 100% 장애일 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0% 미만 장애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해당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급되는 다른 보장 항목과는 달리 위자료는 부상, 장애, 사망 등 각 보장 종목별 위자료 지급 사유에 모두 해당이 되어도 중복 지급하지 않고 그중 가장 많은 위자료 하나만 지급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맥브라이드 29%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부상급수 5급 19항에 따른 부상위자료 75만원과 29% 장애율에 대한 장애위자료 200만원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만, 이렇게 위자료가 중복되어도 부상과 장애위자료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장애위자료 200만원 하나만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율 50% 이상이라면 취업가능 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금액 4,500만원에 장애율과 8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고, 65세 이상이라면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해서 곱한 금액이 위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장애율 100%인 자 중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에 해당되어 가정간호비 인정 대상이라면 65세 미만은 8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은 5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장애율의 85%를 곱해 산정합니다. 두 번째, 상실수익액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나의 노동능력은 사고 전 100%였으나 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손실을 금전으로 평가한 배상 항목입니다. 즉, 사고 전 나의 노동능력을 100% 사용하여 월소득 300만원을 받았는데 사고로 장애율 30%를 받았다면 내 노동능력은 현재 70%로 감소한 상태인 거고, 이로 인해 앞으로 300만원의 70%인 210만원만 벌게 될 것이므로 장래에 상실될 90만원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산정 방법은 사고 전 나의 월소득에서 장애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판정일부터 합의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과 합의일부터 자녀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월소득액 산정 기준은 세법상 증명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법상 증명이 어려운 유직자나 무직자뿐 아니라 주부, 학생의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보상스쿨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노동능력 상실률인데요. 노동능력 상실률이 장애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애평가 방식은 AMA나 산재,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장애 평가 방법은 맥브라이드를 적용한다는 걸로 정리해 주시고, 장애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 개수도 복리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 방식인데요. 장래 지급받을 배상액을 일시급으로 받게 되므로 초과이득 방지를 위해 중간이자 공제를 해야 됩니다. 개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 보상스쿨 장애보험금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가정간호비입니다. 개호비라고도 하고요. 위자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간호비 인정 대상은 장애율 100%인자 중에서 식물인간이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입니다. 가정에서 간호를 한다고 주는 그런 보험금은 아니고요. 간호인이 상주에 관리하지 않는다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으로는 하루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간호비용은 일용근로자 1급을 적용을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상반기 일용근로자 1급은 11만 876원입니다. 가정간호비의 지급 방법으로는 정기금 방식과 일시금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금은 향후 생존기간까지 간호비용을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일시금은 일용근로자 1급을 기준 금액으로 365일을 곱한 후 다시 12월로 나눠 월급을 산정 후 평균 여명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말로 하면 어려운데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여명은 담당 주치의가 기대 여명표를 보고 환자 상태에 대해 판정하는 향후 생존 가능 기간을 말합니다. 가정간호비 지급 방법에 대해 약관상으로는 정기금과 일시금 방식이 있다고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일시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약관상 지급 기준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사례를 통해 실제 보험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대차 사고 무과실이고 35세 남자 피해자 월소득 300만원이고요. 초진 3주 요체험자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해 MRI 촬영을 해보니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총 입원은 30일이고 통원 치료 10회 시행을 했고요. 장애는 디스크 장애율 23%에 외상기호도 50%인 한시 3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부상보험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극 손해비용은 구조수색비는 없고 치료관계비는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불 보증을 해서 0원, 위자료는 처음에 척추염자 진단으로 12급 사망만 있다가 디스크가 확인되어 9급 6항이 추가돼 최종 9급 위자료 25만원 산정을 하고요. 휴업손해는 30일 입원으로 300만원에 15% 생활비 공제해서 255만원이고요. 간병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기타 손해배상금에서 통원 10회 비용 계산해서 8만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상보험금은 총 288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장애보험금입니다. 위자료부터 보면요. 이번에 받은 추간판 장애율은 23%에 해당이 되지만 외상기여도가 50%라는 점과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라는 점들이 반영되어 실무상 5% 미만 인정액을 지급받아 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상실수익액은요. 300만원을 기준으로 장애율 23%에 기여도 50% 적용되어 11.5%를 곱하고 여기에 3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개수 33.3657 적용을 하니 1151만 1166원이 나왔습니다.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아니므로 패스하고요. 이렇게 해서 장애보험금은 총 1211만 166원이 산정되었는데요. 장애 위자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자료의 경우에는 항목별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가장 큰 위자료 하나만 적용되므로 부상위자료는 공제해야 해서 부상보험금은 288만원에서 263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진 3주 요체험자로 인한 부상보험금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장애보험금까지 모두 받게 될 금액은 총 1464만 1166원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추가하면 1500만원 정도 합의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의 내용은
후유장애 평가에 있어서 외상기여도 50%에 한시 3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만약 같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외상기여도가 더 높거나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라면 장애율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왕질환이 있었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율이 낮아지거나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예시의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약관상 지급기준의 한 가지 틀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본인의 장애율이나 입원기간, 통원기간 등을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 산출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올려드린 교통사고 지급기준 영상을 통해 앞으로 잘못된 합의금으로 부당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다 궁금하신 점이나 보험금 계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양식을 이용해 보내주시면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